제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영어를 비아냥거리거나 또는 폄하하거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들고 있어요.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배운 영어를 가짜인 이유라고 여러 번 얘기 드렸었거든요. 뭐 문법이나 청크 독해나 구문 독해나 직도 직해 다 가짜인 이유라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왜 가짜라고 말하는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구조를 배워야 한다는 것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정보를 인풋시켜서 그것을 분석해서 해석한다는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언어는 안에서 밖의 정보를 수정하고 평가한다라는 아웃풋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언어의 뇌가 시뮬레이션하며 해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뇌가 있고 인풋이 뭡니까? 눈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귀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죠. 자, 이 정보를 분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시뮬레이션이 있고 이 시뮬레이션을 갖고 밖으로 나간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베이스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개념. 그럼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분석하며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법은 여러분이 뇌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의 기초를 저는 뇌 안에 있는 거로 본 거고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정보를 분석하고 그래서 저는 안에 있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벌레 먹은 복숭아란 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벌레 먹은 복숭아다. 이 말 들었을 때 문법적으로 따져본다면 벌레를 먹은 건 복숭아가 먹은 거예요. 그러나 뇌는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해서 이 말을 인풋된 이 말을 문법적으로 따져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그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아, 이것은 벌레가 먹은 복숭아겠지. 벌레를 먹은 복숭아는 아니겠지. 벌레와 복숭아의 관계는 서로의 관계가 누가 먹는지를 이미 시뮬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똑같은 문법의 구조인 녹차 먹은 돼지를 해볼까요? 이런 경우는 녹차 먹은 돼지가 녹차를 먹은 거예요.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문법을 썼지만 위에 있는 것은 벌레가 먹은 복숭아가 되고 밑에 있는 것은 녹차를 먹은 돼지가 돼요. 또 하나, 실제로 녹차 먹은 돼지도 되지만 녹차 먹은 돼지고기도 되거든요. 녹차를 먹은 돼지고기다. 돼지고기는요, 어떤 경우도 녹차를 먹을 수 없죠. 그럼 녹차를 먹은 돼지에서 나온 고기란 뜻이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녹차 먹은 돼지를 구글에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Pig drink green tea. 구글 번역기는 녹차를 우리가 마시는 차로 생각하고 먹다가 아닌 드링킹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린티는 마시는 거지 라는 서로 간의 의존관계, 종속관계를 본 거죠. 그러나 피그까지 집어넣으면 돼지는 품위 있게 차를 우려내서 홀짝홀짝 차 마시듯이 마시지 않아요. 얘까지 합쳐본다면 이거는 마시다가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구글이 번역하는 것은 차는 마시는 거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인풋만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자, 녹차 먹은이 아닌 먹인으로 쓰이죠. 또는 녹차 먹인 삼겹살, 녹차 먹인 돼지 이런 말을 광고 많이 합니다. 녹차 먹은 돼지고기나 녹차 먹인 삼겹살이나 녹차 먹인 돼지, 이게 더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죠. 그러나 녹차 먹은 돼지고기라 해도 다른 표현인데도 우리는 같은 표현으로 인지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 뇌 안에 있는 시뮬레이션이 이 모든 것의 해석을 자기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바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에드워드 깁슨이라는 MIT 교수는 dependency, 바로 종속 또는 의존 관계라고 설명했어요. 예를 들면 The boy hooked the cat which dog chased, scratched, ran away. 이 문제 굉장히 복잡한데요. 어떤 종속 관계가 있을까요? boy는요? 누굴까요? cat은요? 뭘까요? 이것은 분명 뒤에 뭔가 수정이 돼야 돼요. 이것만 갖고는 도저히 알 수 없거든요. 근데 cat은요? 개가 나가요. 그럼 연결되는 건 쫓는다라는 동사, scratch는 핥힌다라는 동사, 도망간다는 동사,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각각 dependency, 종속 관계가 있죠. 개는 쫓는 거예요. 고양이는 핥히죠. 인간은 도망갑니다. 이렇게 서로 종속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dependency라고 말하는데 저는 dependency보단 simulation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종속되는 게 아니라 전체 상황이 다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돼지, 아까 돼지 말씀드렸을 때 돼지라는 것은, 피그라는 것은 그린티를 마시지 않아요. 이 녹차란 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녹차. 우리가 마시는 차도 되지만 녹찻잎이겠죠. 우린 녹차 먹은 돼지 했을 때 녹찻잎을 생각하지 녹차, 우려낸 녹차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녹차만 본다면 드링크하고 어울립니다. 이건 우려낸 녹차니까요. 근데 돼지하고는 안 어울리죠.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결론은 뭡니까? 녹차 먹은 돼지나 녹차 먹인 고기, 돼지고기나 녹차 먹인 삼겹살, 녹차 먹인 돼지나 왜 우리는 다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인가? 그 말은 즉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문법적인 것을, 모든 걸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이 단어들과의 관계를 시뮬레이션해서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문법과 상관없이. 독차 먹은, 먹인 상관없이. 벌레 먹은, 녹차 먹은 했을 때 벌레가 먹은 녹차를 먹은 하더라도, 또 녹차가 진짜 차가 아니라 녹찻잎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것을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영어는, 이 다오는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 우리는 분석하지 않아도 이게 녹차인지 녹찻잎인지 우려낸 녹차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바로 각자의 단어가 갖고 있는 represent, 표상, 이 표상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결국 시뮬레이션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나오는 모든 지문들에는 단어가 몇 개입니까? 적어도 200단어 정도 내외라 보시면 이 모든 단어가 다 그들만의 representation, 표상들이 있고 그 표상은 단순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을 다 시뮬레이션하는 우리 뇌는 절대 이 단어들의 문법적 분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든 것을 트위스트, 꼬고 모든 것을 자기에 맞게끔 바꾸기 때문에 언어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맛을, 내가 지배한다. 우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누가 지배한다고요? 우리가 지배하는 거지 밖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독해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문법적으로 분석한다고요? 그건 밖에 있는 정보가 정답이라고 했을 때 얘기예요. 밖에 있는 정보는 정답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틀려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머리의 시뮬레이션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하면 되는 이러한 독해를 왜 못하십니까? 그냥 받아만 주세요. 걔가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요. 자, 해보도록 하죠. White, 흰색, History of color, 색깔의 역사. The moon is undoubtedly the earliest divinity.
that humans worshipped even before the sun, wind, thunder, ocean, and all the forces nature. 달은 의심할 바 없이 아주 초기에 신성화된 그런 의미예요. 인간이 숭배했던 거죠. 심지어 태양, 바람, 천둥, 바다, 모든 자연의 그런 force들, 힘들 이런 거에 앞서서 바로 달이 훨씬 더 앞선 그런 신성한 물이었어요. They observed its different phases, its changing forms, its white light illuminating the darkness, its growth and diminish, then its appearance and renewal. 자, 그들은 관찰했어요. 그것의 여러 가지 페이즈, 단계들을 관찰했고 그것의 변화하는 형태, 그것의 하얀색 빛이 어둠을 밝히는 거, 그리고 그것의 성장과 소멸, 그렇죠?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사라졌다가 다시 새롭게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관찰했죠. Hence they made it into the higher being, inhabiting the heavens and gifted with magic powers all over the lived on earth. 따라서 그들은 그것을 좀 더 고차원적인 것, 존재로서 만들었어요. 그 고차원 존재는 하늘에 살며 그리고 재능을, 마술과 같은 파워의 재능을 갖고 있었죠. 모든 지구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힘을 가하는 파워가, 그것의 over,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매지컬 파워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They worshipped in order to win its favor and prevent it from their harming them. 그들은 그 달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호의를 얻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해치는 걸 막기 위해서. It was only later that the moon came to be paired with the sun, and a little bit still, the humans recognized it possessed no light of its own, but only reflected the sunlight. 자, 단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중에서야 달이 태양과 짝을 이루고 있구나를 알게 되고, 그렇죠? 짝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훨씬 더 지나고 나서야 인간이 인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자신의 빛이 없고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구나를 레코나이즈, 알아보게 되죠. From then on, it was more or less subordinate to the sun, becoming its wife, sister, or daughter, when while retaining its remarkable characteristics. 자, 그때부터 해서 다소 서브는 밑에 있는 거죠. 종속적인, 태양에 종속된 게 돼요. 그의 와이프, 뭐 그것의 시스터, 도로 같은 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것의 눈에 띄는 그러한 특징들은 보유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와이프나 시스터 같은 종속적인 다소 그런 것이 그때부터 나왔던 거죠. Moreover, although it became female principle in many cultures, in others it remained male divinity. 게다가 그것이 여성의 principle, 어떤 개념, 기본적인 개념, 많은 문화에서 여성의 어떠한 원리, 원칙, 뭐 이런 것이 되었지만 다른 것에서는 남성의 어떤 신화적인 그런 것을 유지하고 있었다. Even today, the lexicon attested to these differences.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 어휘에서 입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In German, for example, the word designating the moon is masculine in gender, while the one designating the sun is feminine. 예를 들어 독일어에서 그 the moon, 달을 지칭하는 단어는 남성, 성적으로, 와의 반면에 태양을 designate, 지칭하는 명사는 단어는 feminine, 여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략 200단어 정도가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문법적으로 분석하며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뇌는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예측하고 그 예측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또는 왜곡하는 그러한 역할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레 먹은 복숭아나 녹차 먹은 돼지를 똑같이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벌레가 먹은 복숭아로 녹차를 먹은 돼지로 해석하게 되며, 또한 컴퓨터처럼 그린티를 마신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녹찻잎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녹찻잎을 먹은 돼지로 생각하며, 녹차 먹은 돼지도 녹차 먹은 돼지 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녹찻잎을 먹은 돼지에서 나온 고기라고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빈틈을 다 채워주게 되죠. 이 역할은 우리 뇌 안에 있던 거고 외부의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예측하면서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할 때 문법적으로 분석하며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 모든 단어는 자기만의 짝이 있고 이 짝들이 서로 뭉쳐서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복잡한 문장도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이가 도망간다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단어가 끝에 있는 단어와 연결된 이유는 시뮬레이션에 맞기 때문. 자, 오늘 여기까지.